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나라 성씨 발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태조 왕건의 호족 해유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혼인 정책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사성제도인데, 사성제도는 태조 왕건이 후상국을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한테 도움을 줬던 유력한 호족 집안들한테 자신의 성씨였던 왕씨성을 하사한다든가 또는 또 다른 본관 성씨를 하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성씨 역사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도 성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왕족들이나 일부 귀족들만, 즉 일부 특권층만 가지고 있던 전유물이 바로 이 성씨였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삼국시대 때 신라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라시대 때 왕족이 뭐였죠? 바로 박씨, 석씨, 김씨가 있죠. 이 김씨에도 경주 김씨와 신김씨라고 불렸던 김해 김씨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육두품을 대표하는 경주 최씨 같은 명문가들, 이러한 일부 특권층만이 바로 성씨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진골 귀족에서 육두품으로, 그 다음에 오두품으로, 사두품으로 조금씩 이제 성씨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후상국을 통일하는 이 시점에 와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성씨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조 왕건 같은 유력한 지방 호족들, 지방 세력가들도 성씨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당연하게도 이 태조 왕건의 성씨가 왕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왕씨는 성씨가 아닙니다. 태조 왕건의 이름이 바로 왕건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태조 왕건의 아버지가 용건입니다. 우리 저번에 공부한 적 있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바로 작재건입니다. 즉 성씨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후상국을 통일한 다음에 자신의 성씨가 없으니까 부끄럽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이었던, 원래는 이름이었던 왕건에서 왕자를 떼어내서 바로 성씨로 삼게 됩니다. 이만큼 이때는 성씨가 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조 왕건의 제1비 신의 왕후 유씨 같은 경우도 원래는 성씨가 없었습니다.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그 아버지는 정주를 대표하는 강력한 해상 호족입니다. 유천궁이라고 나오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천궁이라고 나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로에 유천궁이라고 바뀌거든요. 이 말은 태조 왕건으로부터 이제 유씨성을 하사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아버지가 이제 유씨성을 하사받으니까 그 따님이었던 신의 왕후 유씨도 이제 유씨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제2비였던 장화왕후 오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성씨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나주의 토착 세력이었던 다령군이라고 나오거든요. 처음엔 다령군인데 나중에 사로에서 이제 오다령군으로 바뀝니다. 이 말도 역시 태조 왕건으로부터 오씨성을 하사받게 되고, 따라서 그 따님이었던 장화왕후 오씨도 이제 장화왕후 오씨라고 오씨성을 하고 이제 표기되는 것이죠. 이만큼 이 당시는 호족들도 성씨가 없을 만큼 성씨는 귀했다. 우리 저번에 서기 927년 그 유명한 공산 전투에서 어떻습니까? 태조 왕건을 목숨을 걸고 대신 죽었던 유명한 고려의 충친이자 명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신순겸 장군입니다. 이분도 원래는 성씨가 없었어요. 신씨가 성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태조 왕건이 이 신순겸 장군의 이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평산신씨라고 하는 성씨를 하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평산신씨의 역사가 시작되고, 따라서 신순경 장군이 바로 평산신씨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벌어졌던 그 유명한 고창 전투에서는 반대로 태조 왕건이 이제 후백제의 견훤한테 압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이때 태조 왕건이 그 지역의 호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안동김씨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안동김씨 하면 조선 후기 안동김씨 제도 정치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명문 가문이지 않습니까? 이 안동김씨가 이때 바로 태조 왕건한테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바로 안동김씨로는 본관 성씨를 하사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후상국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이 초기 때 대부분의 성씨가, 본관 성씨가 이제 형성되고, 이것은 태조 왕건의 사성제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태조 왕건이 우리나라 성씨 발전의 역사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들까지도 이제 성씨가 확대되어서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성씨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태조 왕건의 제가 리더십을 항상 강조하면서 통합과 포용을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저번 시간에는 태조 왕건이 역사적으로도 시험으로도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 업적을 잘 기리자면서 그 업적들을, 많은 업적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업적을 우리가 오늘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업적, 바로 뭐였죠? 우리나라 성씨 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이 바로 이 태조 왕건이었다. 아마 태조 왕건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성씨 발전의 역사는 좀 더 더디거나 한참 뒤에 일어났겠죠. 참 중요한 업적을 또 하나 남기고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성씨 발전의 역사를 둘러보니까 재미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정말 알아가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는 정말 끝이 없고 또 그 재미는 또 그 묘미는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열심히 저와 함께 역사 공부를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주는 다시 재미있는 고려시대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울한 시절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역사를 등불로 삼고 또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역사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찾고 또 지혜와 교훈을 배워서 지금의 이 난세를 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혜와 처세술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항상 역사를 가까이 하시고 저와 함께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